3월이 지나고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4월 달이 잔인한 달이라고 하죠. 근데 정말 우리 역사에서는 4월은 정말 잔인한 달입니다. 제주에 4.3이 있고 4.19 혁명이 있고 또 4.16 세월호가 있고, 이렇게 4월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만한 사건도 세 가지나 되는데, 오늘은 4월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 제주 4.3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주 4.3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라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잘 몰라요. 안 가르쳤으니까. 그냥 제주도에서 그런 공산 폭동이 있었다, 이 정도로만 가리키지, 왜 이 사건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고 몇 년도에 일어났는지도 잘 기억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가리키지 않았으니까 그래요. 왜 시작되었고 내용이 뭐였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었느냐는 데 대한 역사적인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우익들이 만든 선전용 내용들만 사람들이 기억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빨갱이들이 일으킨 사건 정도로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제주 4.3 사건의 시작은 1947년도 3월 1일 제주도에서 그 3.1 만세운동 기념대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 제주배에 있는 북국민학교에서 행사가 끝난 뒤에 오후에 나와서 가두 시위를 시작해요. 이 가두 시위가 시작된 이유는 뭐냐 하면, 이승만이 남쪽에다가 단독 정부를 세우겠다고 하는, 남북한이 통일되어 있는 정부가 아니라 이승만만의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세우겠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이제 5월 10일이죠. 5월 10일에 이루어질 단독 선거를 반대한다는 운동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한반도는 통일 국가를 이루어야 된다. 하나의 국가가 되어야 하지 남한만이 먼저 국가를 세워서는 안 된다. 정부를 세워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작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3월 10일에는 총파업을 합니다. 아주 이게 제주도 전체가 다 총파업을 하게 돼요. 이때 슬그머니 누가 제주도에 들어오느냐 하면 서북청년단이 들어와요. 한경직의 서북청년단이죠. 아직도 존재하는 단체예요. 그리고 여기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네들이 굉장한 애국자인 양 끊임없이 포장하고 개수작을 하는 전형적인 단체가 서북청년단입니다. 아주 유명한 민족신학자도 여기 출신인데, 나중에 이 서북청년단의 만행이 만천하에 드러나니까 자기는 아니었다 하고 제자들까지도 아니었다는 듯이 감싸주는 이 서북청년단이 제주도에 들어가면서 온갖 만행을 저지릅니다. 결국 이게 뭐냐 하면,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북에서 쫓겨온 기독교인들, 매국 행위를 한 것들에 대한 대가로 반동으로 몰려서 가족이 죽기도 하고 재산을 몰수도 하고 도망쳐온 것들이 한경직이라는 이름 아래 영락교회에 모였던 그 울분에 차있던, 빼앗긴 것에 대한 분노에 차있던 자들의 울분을 제주도에 가서 터뜨리게 합니다. 제주도민들을 빨갱이로 몰아가면서 정말 별의별 만행을 다 저질렀어요. 결국은 이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폭동으로 무장 봉기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되니까 결국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1948년 11월 17일에는 계엄령도 선포됩니다. 그리고 평화협상도 이루어졌었어요. 봉기한 도민들과 그 경찰들 간에. 근데 이거를 미군이 경비대한테 총 공격을 명령합니다.
두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오라리 마을 오릴인가? 또 그 마을 방화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거 우익 청년단이 저지른 방화 사건인데 이거를 온팡 뒤집어 씌워서 이걸 빌미로 해서 재탄압이 시작되고 이러면서 이 제주도 사건은 1947년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1954년 9월 21일에 돼서야 끝나는 상당히 꽤 오랜 기간 동안 한국 전쟁 기간 내내 제주도에서는 남북이 서로 전쟁을 하고 본토에서는 제주도에서는 우익과 좌익 간의 처절한 혈투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1948년 10월 19일 우리가 여순 10월 19일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이 여순의 사건도 이승만이가 제주도에 가서 진압을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출동 명령을 내리는데 여기에 거부해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국군 14연대에 있던 장교들이 중심으로 몇몇 장교들을 중심으로 반대하죠. 우리는 동포를 죽이러 갈 수 없다. 이거를 또 좌익 공산주의 빨갱이 사상으로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이게 마치 공산당의 농간의 일으로 이루어진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또 배우기도 잠깐 배웠던 몇 구절 배운 구절에도 이거는 마치 남노당 빨갱이들이 저지른 사건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948년, 1947년이라는 연도를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1945년도에 외가 태평양 전쟁에서 패하면서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되었죠. 요때까지만 해도 서구죠. 서구는 미국과 소련이 서서히 이념으로 대체하고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념적으로 굉장한 문제였던 게 아니라 땅 싸움을 서로 시작했던 거란 말이죠. 식민지를 서로 갖기 위해서. 2차 대전 이후에 그동안 관리가 소홀했던 식민지를 서로 뺏으려고 난리가 난 겁니다. 거기에 휘말려서 우리는 이게 이념 전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데올로기라는 거, 서구가 중심이 된 자본주의와 당시 소련이, 러시아죠. 소련이 중심이 되었던 공산주의라는 이념이 무엇이냐? 이게 정치 이념이긴 했지만 1948년도 이전까지는 2차 대전이 벌어지는 당시만 해도 동맹지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독일을 상대로 미국과 소련, 유럽 국가들이 연합해서 그 독일과 상대해서 싸운 거잖아요. 공동의 적이 독일이었거든요. 그러다가 러시아가 2차 대전 때 굉장한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독일을 꺾어낸 건 사실은 러시아죠. 러시아가 엄청난 물량, 사람을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유럽 전쟁에서 승리를 거머쥐고 땅을 빼앗게 되니까 서구가 활짝 놀라가지고 적대시하게 된 겁니다. 2차 대전 후의 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념이라는 건 독립운동가들에게는 자기가 사상적으로 자본주의에 끌릴 수도 있고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 끌릴 수도 있는데 자기가 선호하는 정치적 이념을 따라서 새로운 국가를 세우겠다, 독립된 국가를 세우겠다라는 마음으로 서로 모여서 함께 독립투쟁을 했던 겁니다. 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적이 된 거는 2차 대전이 끝나고 미국, 서구와 소련이 서로 땅 싸움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식민지 쟁탈전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적이 된 거죠. 여기에 우리는 이유 없이 남북이 양쪽으로 갈리게 되면서 이념으로 부딪힌 거예요. 그러면 당시 1947년 이때 제주도민들에게, 아니 한반도 사람들에게 이념이란 무엇이었을까? 빨갱이는 나쁜 것, 이런 개념은 없었단 말이에요. 빨갱이가 나쁘다라고 시작한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한경직의 서북청년단입니다. 남쪽은 메가더 포고령에 의해서 매국노들과 일제에 부역했던 관리들이며 경찰,
하다못해 군인들까지 전부 복권했습니다. 다 전문가로 재기용돼서 살아남았어요. 오죽하면 학교에서 여전히 선생들이 일본말로 교육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저희 집안은 해방 직후까지는 저희가 북에 있었는데 제 온 가족이 외가 친가 다 그 후에 내려왔는데 저희 부친 기억에 해방되자마자 북쪽에서는 일본어 하는 선생들을 다 밀어내고 조선말로 교육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에 와서 보니까 여전히 일본말로 교육하는 선생들이 태반이더라.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 여기가 해방된 나라가 맞는가 하고 의심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북쪽은 공산주의라는 이념을 가지고 시작하긴 했지만 거기는 뭐 하나는 시작을 했냐면 매국 청산을 시작한 거예요. 제가 한국 교회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한국 교회는 일제 강점기 내내 매국 집단이었습니다. 신사 참배를 하고 일부 순서에는 천황한테 절하고 2부 순서에 예배 드리면서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이런 개수작을 하면서 교회 종까지 녹여바치면서 어마어마한 매국을 했던 집단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기독교가 서구 선교사들의 영향도 받고 뭐 이러면서 교육 수준도 높고 기술적으로도 앞서 있다 보니까 뭐 산업 분야에도 많이 진출해 있었어요. 매국노이면서 기독교인들이 많았다는 거죠. 기독교인 중에 상당수가 매국노였다는 거예요. 근데 북쪽에서는 이게 반동으로 몰기 시작한 겁니다. 매국노니까. 그렇게 해서 인민재판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때로는 죽임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러면서 가족들이 쫓겨 내려오니까 이 사람들은 이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산주의자들이 내 재산을 빼앗았어. 내 아버지를 죽였고 평생 우리 집안이 열심히 모아놓은 것들을 다 망가뜨렸어. 매국은 중요하지 않아요. 뭘로 해서 돈을 벌었든 중요하지 않고 빼앗긴 돈, 재산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했던 거죠. 그 울분으로 내려와서 한경직 아래 같이 모여서 기독교인들 영락교회에서 모였단 말이에요. 뭐 빨갱이라면 이를 북북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원수, 부모의 원수, 내 집안을 다 말아먹게 하는 원수 이거지 빨갱이라는 공산주의라는 이념이 어때서가 아니었단 말이죠. 이 울분을 제주도에 가서 터뜨리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걷잡을 수 없는 사건이 된 거예요. 이게. 사실 제주도 사람이 제주도민들이 서북 청년단 재산을 빼앗은 것도 아닌데 거기 가서 개 꼬장짓을 했으니까 제주 사람들에게는 서북 청년단이면 이를 뿌덕뿌덕 가는 거죠. 더군다나 이승만의 비호를 받으면서 당연히 비호감이죠. 이승만 정권은. 더군다나 당시 남쪽 사람들 중에서 의식 있는 사람들이 느꼈던 거냐면 이게 뭐지? 해방이 되었는데 여전히 외놈 순사하던 놈이 순사질하고 있고 독립군 잡으러 다니던 군인놈이 또 군인하고 있고 청두부 관리했던 놈이 또 지금도 관리하고 있고 해방돼서 만세를 부르긴 했는데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강점기 때나. 여기에 대한 불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저는 돈이 참 무서운 존재라는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꾸준히 1948년에 8월 15일에 이승만이가 남한 단독 정부를 세운 이후에 지금까지 이 권력가들이 꾸준히 내세우는 것이 성공, 잘 사는 거예요. 오죽하면 잘 살아보세라는 노래까지 만들어가지고 잘 살자고 개난리를 쳤습니다. 잘 살아야죠. 근데 잘 사는 게 자본주의적으로 돈만 벌면 잘 사는 거라는 게 인식이 바뀐 거예요. 성공하면 돼 무조건. 그러니까 오죽하면 노래들이 대중가요들이 사람들에게 끼친 영향들이 제법 많은데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싫어하는 가수 중에 패티김하고 정수라가 있다. 패티김은 그 잘난 서울의 창가, 정수라는 아대한민국을 불렀는데 그 가사 내용을 들어보면 당시 시대적 상황은 정말 안 맞는 거예요. 그 시대적 상황에 맞고 뭐든지 원하면 될 수 있고 서울의 종소리가 너무나 좋았던 사람들은 매국노 출신들과
군사 정권에 부역했던 부역자들이죠. 성공했으니까. 그리고 그 성공을 롤모델로 삼아서 너희도 성공해라.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꾸준히 정권이 국민들에게 제시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사는 게 목표란 말이죠. 딴 사람은 관계없어. 나는 잘 살면 돼. 불법이든 뭐든 간에 재산을 모아서 부자가 되면 돼. 그럼 아무도 무시 못해. VIP라는 뭐 대접도 받고 아무리 뭐 이전에 내가 무슨 짓을 했든 간에 내가 돈만 받으면 어디 가든지 대접받고 살아. 독립운동하면 뭐해? 집 한 채 가진 거 없이 빌어먹기 바쁜데.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의도적으로 독립운동가나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잘 살지 못하게 만든 이유는 그걸로는 돈이 안 된다. 그걸로 너희가 절대 성공할 수 없어. 기회를 잡아야만 성공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인식을 국민들한테 누누이 심어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제주의 4.3이라든가 그로 인해 또 일어났던 여순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철저하게 한국 전쟁 중에 미군과 국군이 벌였던 만행 같은 거는 다 감춰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전쟁 영웅을 만들고 그들을 추대하면서 강점기 때 무슨 짓을 했는지, 독립군을 잡으러 다니면서 무슨 짓을 했는지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은 거야. 한국 전쟁에서 영웅이었냐는 거죠. 그러면 영웅인 거예요. 젊은 년을 끌어안고 술을 처마시든 젊은 국민들을 남의 나라 용병전쟁으로 내보내서 죽여서 그 돈으로 호의호식을 하고 비자금을 만들고 대대손손 자식들까지 잘 처먹고 살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나는 잘 사는가? 나를 잘 살게 해주면 좋은 정권이고 내가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인식을 꾸준히 심어줬단 말이죠. 그 꾸준히 심어주다 보니까 역사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은. 역사관이 제대로 쓰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불법적으로 부자가 된다거나 정의롭지 않은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은 죄악이라는 생각을 당연히 갖게 되는 것이고 내가 올바르게 살아야만 그것이 인간다운 길이고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것을 막아왔던 거예요. 제주도의 제주 4.3의 상징은 동백꽃입니다. 동백꽃을 보통 다른 지역에서 키우기가 쉽지 않아요. 바닷가에 피는 해당화라고도 부르죠. 바닷가에서 피는 꽃이 진짜 붉은색이 이쁜 꽃인데 다른 지역에서는 특히 지바에서는 키우기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충분한 습도가 있어야 해요.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그렇지 않으면 꽃몽어리가 졌다가 건조하면 그냥 꽃이 피지 못한 채 뚝뚝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수분이 부족해서요. 동백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이 필요합니다. 그 수분이 무엇일까? 동백꽃에게 필요한 것이 수분이라면 우리 민초들에게는 끊임없이 한반도에 살면서 외침과 갖은 굴욕과 갖은 침략에 저항하면서 살아온 민초들에게 꽃을 피우게 하는 수분은 무엇일까? 그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대로 된 역사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관이 제대로 되면 방공 이데올로기를 앞세운 빨갱이 타령 같은 개소리는 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서구 식민지의 천당 역할을 했던 기독교 같은 저질 종교가 이 땅에서 이렇게 생각하지 못해요. 역사 교육의 부재 요소는 제대로 된 역사를 바로잡지 않으면 결코 동백은